송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재명 현재 민주당 대표는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재판과 국회 본회의 일정이 겹쳤지만 본회의 참석을 포기한 겁니다. 당장 당내에서도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김용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 나왔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채찍뿐이라는 입장에 변화 없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모르셨나요? 네, 이 대표는요, 지난 6일 재판부에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허위 사실 공표로는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국감 현장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요.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는 허위 사실의 공표가 있었음을 실질적으로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협박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이 다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주는, 특히 이제 뭐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도 있었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상식적으로 어떤 국토부의 공무원이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한테 협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고 본인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가 더 이상 이 주장이 이제 허용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 증감법 관련된 그 규정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국회 증언감정법 구조의 제목이 뭐냐면 증인의 보호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규정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국회 증인의 지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지위는 뭐였습니까?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관련된 규정들을 쭉 찾아봤더니 아직은 이것과 관련된, 이 규정과 관련된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는 좀 지켜볼 만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이재명 대표 왜 허위가 아니다 해서 허위라도 처벌을 못한다라고 태도를 바꾼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 이 협박이란 말의 의미를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A 씨라는 분이 나와 증언을 했는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붙였는데, 다만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부지 매각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이 여러 차례 와서 부담감을 느낀 건 맞다고 그랬어요. 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제 부담감을 느끼긴 했지만 협박을 들은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모르겠으면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들은 건지 아니면 다른 직원한테 들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얘기를 한 거고, 요 부분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이거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해석의 문제거든요. 이게 형사처벌까지도 포함되는 거냐, 또 아니냐가 검찰과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 간의 공방이에요. 그럼 왜 그럼 이재명 대표 이걸 집어넣냐? 제가 볼 때는 이 진술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재판부에서 이 협박과 부담감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다르게 해석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변호하는 사람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방패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회 증인감정법, 이게 이제 경기도 지사를 할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지사로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방패를 가질 때 좀 더 단단하게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 건도 함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